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제 여야 의원들이 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이 두 사진을 이렇게 대치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커지는 쌍탄핵 가능성, 야당은 문형배, 이미선 임기도 6개월 늘릴 태세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먼저 간략히 좀 살펴볼 텐데요.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가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제였습니다. 어제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을 다시 탄핵 소추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승계받은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탄핵 소추하겠다. 그래서 줄탄핵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말이 나오게 됐냐면 그날 오전에, 그러니까 더민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날 오전 김어준의 방송에서 더민초 소속 노정면 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임명에 반대한 사람들을 전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단체로 국회로 몰려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겁니다. 뭐 전후 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어준 씨의 말하고 이 더민초,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이 기자회견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민초의 운영위원들은 또다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망상이다. 그리고 우리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앞서서 김어준 씨가 얘기한 거를 또 그날 오후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거의 똑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선후관계잖아요. 선후관계상 이 둘 사이에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주장처럼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선후관계인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인과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후관계든 인과관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주말 사이에도 아마 많이 회자가 됐던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은 국무위원들을 계속 탄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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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탄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국무위원들 전부를 다 탄핵시키고 나면, 그러면 도대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이 나라는, 이 정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시키면.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이 줄탄핵 발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협박과 겁박으로 들린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어버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협박 면허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박 면허증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조금 풍자해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무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에 이제 협박을 당했다라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마치 의견 표명이다, 그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무죄를 내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는 뭐 몸조심하라 라는 표현을 최상목 대행한테도 했었죠. 몸조심하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상당히 그 말을 하면은 매우 결례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성에서 뭐 누구한테 야, 너 몸조심해 라고 말을 하면 마치 이거는 싸우자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또 그런 식으로 협박을 또 했었고, 또 그 밑에 이 아버지 이재명의 노선을 따라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야, 마은혁을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킬 거야 라고 또 협박을 한 겁니다. 네, 협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다, 이건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김어준 씨도 함께 고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이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주장에 대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고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국헌문란이다.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지금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게 인용이 될 거냐 말 거냐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러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전체 헌법재판관 정원이 9명인데 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의 의사, 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찬반을 의사 표명을 한 적은 없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가질지는 뭐 우리 전부 거의 한 99%가 다 예상할 수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또 최상목 부총리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게 그게 옳은 일이냐를 떠놓고 보면 그걸 또 옳다고 또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대법관하고 구성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헌법재판관은 3명 해서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임명을 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처럼 다 이루어져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없으니까 권한대행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라 놓고 본다면 이것 또한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정족수를 채워서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어느 정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그 대법원장의 이제 제청에 의해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게 아니다. 3명 나눠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정파적인 구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에 비해서? 대법관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라면 이거를 뭐 언제까지 무한대로 계속 임명을 안 하고 버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의 상황은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5대3 데드락에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제 많이 확산이 됐죠. 지난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5대3이라는 것은 물론 이거는 우리의 그냥 예측일 뿐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안에서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어떻게 갈려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뭐 밖에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평의를 할 때 서로 야 나는 찬성이야 나는 반대야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 이야기를 평소에 정확하게 내뱉진 않아요. 그럼 언제 하느냐? 마지막 날 합니다. 결정하는 마지막 날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입장을 마지막 날에 정확히 밝히는 것이 그전까지는 계속 토론을 하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근거가 적절한지, 이 뭐 어떤 절차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그 부분들을 물론 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대놓고 막 얘기를 하진 않아요.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건 언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영배 이제 소장 입장에서는 어떤 그 리스크가 있냐면 계속해서 이분들의 어떤 그 입장이 어떨지, 찬성과 반대 입장이 어떨지를 유추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당신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흘러가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덜컥 기일을 잡아놨다가,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 입장에서 덜컥 기일을 잡아놨다가 이것이 인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영배 소장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이니까 상당히 큰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6명 이상을 넘어서서 한 7, 8명으로 탄핵 인용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보다 일찍 기일을 잡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계속 지금 기일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관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거의 90% 이상, 99% 가까이 헌재에서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계속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한덕수 총리가 언제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계속 버틸 것이냐, 계속 버티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라고 놓고 본다면 어떤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와 이런 어떤 그 헌법에 나와 있는 87 체제의 그 헌법 정신을 놓고 봤을 때 계속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옳은 일은 아니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4월 18일이 이제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2명이 퇴임을 하고 났을 때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이후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니까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을 하고 또 나머지 퇴임한 2명의 재판관을 대신해서 한덕수 총리가 2명을 추가로 더 인선해서 임명을 하고,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이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날까를 생각을 해 본다면, 그렇다면 아마 국민들이 지금 현재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대통령 탄핵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매듭을 지을 수 있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누차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거의 60%에 해당하는 여론은 탄핵을 찬성한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은 한 35% 정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2명의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가 이도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한덕수 총리 대행이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재판관 2명을 뭐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성향을 가질 것 같은 사람을 임명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탄핵 결정을 기각시킨다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탄핵을 반대하는 60%의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그럴 겁니다. 그런다면 또 반대로 지금 현재 마은혁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해요. 임명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으로 만약에 인용이 돼요. 그러면 탄핵을 반대하는 35%가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겠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하고는 조금 예가 달라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9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채워진 상태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과, 한덕수 총리가 계속 파행을 겪으면서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가는 것이, 두 개는 정당성 측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제일 최선의 베스트 안은 지금 8명으로 꾸려져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든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퇴임 이전까지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